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다 들어와 주고 있으시고요. 저는 이렇게 의대생의 초등비밀과외라는 책을 쓴 저자이자 의대생 임민찬이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로산의 집 채널 라방에 나왔었고요. 올해 초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로 나오게 되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 질문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질문 제가 받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채팅으로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놓치지 않고 1시간 동안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제 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책 의대생의 초등비밀과외는 의대 로드맵이 아닙니다. 의대 입시를 강조하거나 의대 로드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유초등 학부모님들이 초등 6년 동안 과목별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 그리고 주로 오해하시는 것들,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에 가보니까 초등 시기에 해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초등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바라는 것들, 제가 실제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 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의대랑 상관이 없는 좋은 책입니다. 이번에 로산의 집 채널 교육서 공고를 통해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꼭 제 책도 같이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번에요, 이 책 의대생의 초등비밀과외를 이번 로산의 집 교육서 공고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제가 특별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초등 아이들 공부 습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초등 아이들이 직접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5가지 공부 습관에 대한 영상과 자료를 준비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학부모님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지금부터는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 책에 대한 질문도 좋지만 초등 시기에, 유초등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것들, 저의 생각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요, 또 사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잠깐 답변을 드리고 있을게요. 다양한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7살, 8살 문제집 추천에 관한 이야기가 질문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책에서 챕터 3번을 보시면요, 초등 과목별 공부 로드맵 총정리라고 해서 꼼꼼하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제 책 11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7살, 8살 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자입니다. 한자.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게요, 학부모님들이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국어, 어휘력, 우리 학부모님들이 문해력, 어휘력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휘 문제집들을 많이 풀리시거든요. 근데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어휘 문제집만 풀린다고 해서 바로 어휘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꼭 한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한자 공부. 국어 어휘에 정말 많은 것들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자를 알고 있으면 확실히 어휘력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자에 있어서 꼭 급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급수 공부를 해도 되지만, 시험이라는 게 있으면 부담이 되고 뭔가 일반적인 문제집을 하고 싶다고 하면요, 어휘 문제집 중에서 한자를 바탕으로 한 문제집, 한자를 바탕으로 한 어휘 문제집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제 책 의대생의 초등비밀과외 120페이지 그 리스트를 적어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휘를 정복하는 한자의 힘, 그리고 초등국어 한자가 어휘력이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8살 때부터 활용하기 좋은 책이니까 꼭 한자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장원한자 같은 학습지도 좋으니까 한자를 꼭 잡고 가면 좋겠다. 제가 그걸 늘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초등 1학년 대형 영어 학원 가야 할까요? 대형 영어 학원 자체가 당연히 필수가 아니겠죠. 필수가 당연히 아니고요. 대신에 그것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영상을 노출해주고 영어 원서를 읽히고 회화를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에서 해주는 게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겠고, 근데 집에서 해주는 게 힘들다면 대형 영어 학원이든 영어 회화 위주로 하는 학원이든 좋으니까, 흥미 위주로 해도 좋으니까 원서랑 영상 노출만큼은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 푸는데 한 페이지 푸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맞는 건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속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지금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심화 문제집 안 풀어도 된다. 저는 늘 그냥 풀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학부모님, 이 심화라는 게 뭡니까? 교과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심화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심화라고 해봤자, 교과 심화라고 해봤자 어차피 초등 고학년 때 나오는 내용들이고 교과가 심화까지 할 만큼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하면요, 괜히 심화 문제에 힘을 빼지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요, 제가 어쨌든 과외를 많이 하면서 느낀 건 제가 초등학생도 과외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심화 문제집의 그런 조건들을 파악하고 머리를 쓰기에는 아직은 어립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아직은 이 머리를 쓰는 게 잘 안 돼요. 머리가 아직 작다 보니까 심화 문제의 복잡한 조건들을 풀어내는 능력 자체가 되게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교과 차라리 연산이나 개념이나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최상위 수학 하는 데에 저는 시간을 빼는 것 자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크게 의미 없다. 안 해도 된다. 차라리 그 시간에 사고력을 하세요. 사고력. 교과 심화를 할 필요가 없고요. 교과 심화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하면 되는 거고요. 교과 심화를 할 시간에 차라리 교과와 벗어나더라도 좀 더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해 줄 수 있는 사고력, 창의 사고력 팩토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위 수학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독서에만 투자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최상위 수학 하느라고 1시간씩 빼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독해 문제집을 저학년 때부터 시키던데 몇 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요, 독해 문제집은 빨라야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해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실제로 챕터 3번 초등 과목별 공부 로드맵 총정리라는 파트에서요, 독해 문제집에 다룬 독해 문제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초등 아이들의 잘못된 독해 문제집 풀이법. 학부모님, 제가 독해 문제집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있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요, 정말 많은 시중의 초등 독해 문제집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문이 나와 있고 문제가 나와 있고 지문이 나와 있고 문제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독해 문제집을 푸는 목적이 뭡니까? 독해 문제집을 푸는 진짜 목적은요, 독해 방법을 배워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해 방법. 어떻게 해야 이 글을 빠르고 정확하고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는지. 단순히 문제를 풀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독해 문제집이라고 하는 건 독해 방법을 배워야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야 독서와의 다른 점이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님, 시중의 독해 문제집들을 보다 보면 지문 나와 있고 바로 문제 나오고 이런 구성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지문 읽을 때 아예 표시를 안 하거나
다 밑줄을 긋거나 눈으로 슬쩍 읽어본 다음에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붙이고 끝납니다. 이게 독해입니까? 이게 독해예요? 독해가 아니잖아요. 독해가 아니라 이건 짧은 글을 독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중에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독해 문제집들이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독해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독해 문제집 봐보세요.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 설명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독해 문제집만 풀다 보니까 독해 방법을 몰라요. 지문에 표시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독해 문제집을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는 접하게 해주는 건 좋지만 당연히 1순위가 독서고요. 독해 문제집을 풀리더라도 독해 방법이 나와 있는, 글을 읽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을 풀리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뭐냐? 바로 제 책 1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8페이지.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시겠죠. 아, 그래도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또 책 홍보 안 해? 그래서 저는요, 어차피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미 제 책을 구매하셨거나 이따가 끝나고 우리 로사네 집 교육서 공고를 통해서 제 책을 구매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118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하는 게 세 권의 문제집입니다. 용선생 추론 독해, 요약 독해의 힘, 백전백승, 유형 독해.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독해 방법이 담겨있는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독해 문제집을 선택하실 때 독해 방법이 담겨있는 책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문제집, 긴 지문이나 보기 등 대충 읽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첫 번째, 긴 지문을 힘들어하면요, 바로 독해 문제집을 풀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 3번 초등 과목별 공부 로드맵을 총 정리해서 국어 파트에서도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긴 지문을 힘들어하면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지문을 잘 읽으려면 한 문단을 읽고 나서 그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바로바로 요약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문제집이 필요하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는 한 문장 정리의 힘입니다. 한 문장 정리의 힘. 한 문장 정리의 힘. 그 책이요, 요약하는 연습을 하기 좋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요약 듣기 힘도 마찬가지고요. 요약하는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볼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시켜보시면 좋겠고요. 대충 읽는 습관은 그걸 좀 하셔야 돼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약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거 대충 읽으면 구해야 하는 것에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꼭 해주세요. 옳지 않은 것은, 남은 개수는, 그걸 동그라미를 치든 밑줄을 긋든, 우리 아이들 실수하는 친구들 보면 밑줄 긋는 습관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수학 문제 풀 때. 근데 앞으로는 구해야 하는 것, 재혁이가 먹고 남은 사탕의 수, 그러면 먹고 남은 에다가 동그라미, 먹은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남은 걸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 구해야 하는 조건에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학원에 보내고 있더라도 학원 선생님한테도 그런 것들을 부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가 중요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 작가님도 독서를 많이 하셨을까요? 사실 아이들 책 읽히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게 독서고, 독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1순위입니다. 우리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독서만 해서 국어 잘 할 수 없다. 독서만 해도 안 된다. 독서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독서만 하면 안 된다는 게? 독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독서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라는 거지 독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서가 항상 1순위고요.
그 독서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에 제 책 로잔의 집에서 교육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남인의 교수님 책도 있거든요. 제 책 구매하시면서 그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독서 교육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독서 관련해서 추천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독서력 수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독서력 수업? 자녀 교육서 중에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 잠자리 독서는 하고 있으시죠? 잠자리 독서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1순위입니다. 무조건 직접 읽어주셔야 되고요. 요즘에 아무리 오디오북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엄마 목소리를 읽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꼭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꼭 읽어주시고 11살 아이 6시 15분에 일어나서 구몬으로 한자, 연산, 과학, 국어를 하는 게 4년째래요. 교과 수학은 저랑 풀고 영어는 화상 영어로 읽기 수업해요. 사회만 넣으면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학습지 형태를 되게 지루해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우리 아이가 구몬 형태를 학습지 형태를 힘들어하지 않다면 계속해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학습지 형태를 즐겨하면 시중에 좋은 문제집들이 많으니까 대체를 할 수도 있겠고요. 영어는 화상영어로 수업하고 있고 사회만 넣으면 괜찮을까요? 사회를 넣는다는 게 그쵸. 사회를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사회 용어 정리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교과 수학을 푸는데 혹시 응용이나 심화를 안 하고 있다면 최상위 S 같은 거 꼭 응용 정도는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응용이나 심화 이런 것들 좀 넣고 영어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사회는 그쵸. 사회 용어 정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그 독서 고민하셨던 분은 제가 늘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전집 중에서 되게 좋은 시리즈 중에서 그 비룡소에 있는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 제가 좋아하는데 그 책도 로선의 집 채널에서 금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갈수록 독서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럴 땐 주말에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평일에 5일 동안 안 하다가 주말 이틀 동안 하는 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습관 자체가 되게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주말에 더 많이 하는 거고요. 학부모님, 초등학교 고학년 때 독서 시간이 없으면 중고등학교 때는 어떡합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더 시간이 없어요. 마지노선이 초등 고학년입니다. 중학생만 되더라도요. 책을 읽을 시간이 주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때는 문제집 하나를 줄이더라도 하루에 10분, 20분은 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30분은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10분, 20분이라도 매일매일 독서는 읽어주셔야 돼요. 특히 학부모님,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챕터 2번에 제일 첫 번째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집을 매일 꾸준히 풀려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루틴을 위해서 독서는 매일 하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집을 매일 꾸준히 풀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루에 소화해야 할 문제집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독서 시간 뺏기고 쉬는 시간 뺏기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학부모님, 초등학교 때요. 매일 풀어야 하는 문제집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연산 매일 안 하면 큰일 납니까? 심화 문제집 매일 안 하면 큰일 납니까? 독해 문제집 매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독해 문제집 하고 있으시면 월수금으로 바꾸고요. 연산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월수금으로 바꾸고요. 심화 문제집 매일 하는 거 힘들면 화목토로 바꿔서라도 그렇게만 바꿔주셔도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문제집에 대해서 격일로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만이 루틴이 아니다. 월수금도 루틴이고요. 꼭 적어주세요. 월수금, 제 책을 구매하신다면 적을 필요는 없겠고요. 월수금도 루틴이고
화목토도 루틴이다. 격일도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문제집 때문에 독서를 못하고 있다면 문제집을 줄이던가 매일 하던 걸 월수금이나 화목토로 바꾸셔서요. 독서 시간을 꼭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구문 같은 연산 학습지 풀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미 소마셈이나 원리셈을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습지를 할 필요가 없죠. 연산이잖아요, 어차피. 학습지를 할 거면 시중 문제집을 하지 말고요. 시중 문제집을 할 거면 학습지를 안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소마셈, 원리셈 하고 있으면 그거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늘 생각을 하는 게 중복되는 공부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독해 문제집도 2권, 3권 병행하고 연산 문제집도 3권, 4권씩 병행하고 사고력 문제집도 2권, 3권 병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집중을 하면서 중복되는 공부를 줄여나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도 소마셈, 원리셈 매일 하고 있으면 구문 같은 학습지는 안 해도 괜찮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영어 레벨 테스트를 통과 못해서 수업으로 영어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 쓰기를 너무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켓몬 카드를 사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초등학교 때는 다 보상 주고 해도 되죠. 수업 잘 들으면 포켓몬 카드 그 정도면 사줄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부모님, 우리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요. 국어 글쓰기도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그쵸? 국어 글쓰기도 싫어하는데 영어로 된 글쓰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글쓰기를 싫어하는데 갑자기 영어 글쓰기를 좋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 영어 쓰기에 저는 너무나도 많은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쓰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어 쓰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영어 원서 노출시켜 주시고 영어 영상 노출시켜 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쓰기는요, 일단 국어 쓰기가 돼야겠죠. 국어 쓰기가 돼야 돼요. 응?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어 쓰기를 너무 초등 저학년 때부터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반대고요. 만약에 레벨 테스트 때문에 영어 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어 글쓰기도 꼭 함께 시켜주세요. 국어 글쓰기. 학부모님이 생각을 하셔도 국어 글쓰기가 빠진 상태로 영어 글쓰기를 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영어 쓰기를 초등 저학년 때 안 했으면 좋겠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레벨 테스트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국어 글쓰기를 꼭 함께 시켜주셔라. 제가 챕터 3번 초등 과목별 공부 로드맵 총정리에서 글쓰기랑 관련해서 제가 추천한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래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다 책 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어차피 학부모님들이 제 책을 구매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은경 선생님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입니다. 이은경 선생님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그거 3줄 쓰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고력 수학은 필요한가요? 필요한다면 언제까지가 적기일까요?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요, 사고력 수학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길게는 3학년까지 6세부터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심화랑 사고력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챕터 3번 초등 과목별 공부 로드맵 총정리의 수학 파트에서도 제가 다루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심화랑 사고력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한 문제를 끙끙대면서 고민해 보면서 사고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요, 심화라고 하면 교과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교과를 바탕으로 교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게 심화고요. 사고력은요, 교과와 큰 상관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상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문제가 담겨 있는 게 사고력이에요. 그런데 6세, 7세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교과라고 해봤자 깊이 있게 들어가거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와 벗어나더라도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퀴즈 팩토나 그런 1031 퀴즈 같은 사고력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더 심화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 교과가 중요해지는 시기니까 제가 늘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영어학원 1년 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되고 입학 후에 끊고 집에서 파닉스랑 영상이랑 짧은 원서 하는데 괜찮을지. 괜찮죠. 그러니까 원서, 영상, 그 다음에 초등 저학년이면 파닉스 이것만 안 놓치면 정말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이대로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못하겠으면 학원에 다시 보내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연산 문제집을 푸는데 자꾸만 손가락으로 세어서 해요. 어떤 식으로 공부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세어서 하는 것 자체가 아이가 지금 학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6세, 7세 때는 손가락으로 세면서 하는 게 절대 나쁘거나 그러지 않지만 결국에 그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산 문제집을 손가락으로 세서 안 하려면 결국에는 연산 문제집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꾸준히 푸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겠고 특히 학부모님이 옆에서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손가락을 쓰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처음에 몇 개월 동안 해도 좋지만 초등학교 1, 2학년부터는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건 학부모님 어차피 한 자릿수 단위입니다.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나 손가락으로 할 수 있고요. 어차피 나중에 초등학교 되고 두 자릿수로 들어가는 순간 손가락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고력 학원을 주 1회 다니는데 평일에 팩토 문제집을 병행해서도 푸는 게 나을까요? 사고력 학원을 주 2회, 3회면 모르는데 주 1회라고 하면 팩토 정도는 사고력이 중요할 시기니까 팩토 정도는 하나 더 풀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미 사고력 학원에 다니니까 팩토를 매일 풀릴 필요는 없겠고요. 해봤자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격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영유 졸업 후 연기학원에 가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과 그룹 과외 중입니다. 과외 숙제와는 별개로 영어 원서 책을 꼭 읽히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룹 과외에서 영어 원서를 읽고 있지 않다면 특히 영유 출신이면 영어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쭉 연계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원서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영유에서 배웠던 것들을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입학한 1학년입니다. 요즘 문해력 하다 보니 국어 논술학원도 가야 할까요? 아니요. 문해력이 논술이랑 같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문해력이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럼 독서를 시켜야지 독서. 초등 저학년이면 더더욱 독서를 시켜야지 독서. 집에서 독서를 시키되 그게 잘 안 되면 책나무, 플라톤, 리드인, 한우리 같은 독서 논술 학원을 보내는 거고요. 학부모님, 논술이라는 건 글쓰기입니다. 쓰기는요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아니 독서 수준이 아직 부족한데 인풋이 부족한데 쓰기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직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이 부족하고 문장 구사력이 부족하고 문해력이 낮은데 쓰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다닐 수는 있죠. 저학년 때.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급하게 다니는 것보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집에서 독서를 읽은 상태로 보내는 게 더 습득력이 빠르더라고요. 학원에서 논술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한 습득력이 빨라지더라고요. 저학년 때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저학년 때 보내서 독서를 많이 시켜도 괜찮거든요. 독서를 위주로 하는 학원을 보내도 되는데
집에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저학년 때부터 국어까지는 안 보내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보내더라도 잠자리 독서는요, 학부모님 잠자리 독서는요,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진짜. 잠자리 독서는 직접 읽어주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책 종류가 상관없어요. 책 종류를 하기 전에 꼭 육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대화를 많이 해주시고, 독후 활동으로 독서록 쓰기, 이런 쓰기 같은 거 넣지 마시고 말로 많이 해주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잠자리 독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질문은 1학년인데 국어 논술학원을 가야 하냐? 당연히 필수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을 가장 즐겁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교구와 사고력, 교구랑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산만 해버리면 되게 지루해지고요. 학원을 보낼 거라면 교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학원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6세, 7세라면. 그게 아니라면 사고력 수학을 좀 많이, 퀴즈 팩토나 1031 퀴즈 같은 아이들용으로 나온 그런 사고력 수학을 좀 많이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 수학 동화도 되게 좋습니다. 어린이 수학 동화, 제가 챕터 3번에 추천해 두었는데 어린이 수학 동화라는 수학 잡지도 되게 재밌게 나와 있고요. 질문이 많으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답변 계속 드릴게요. 12시까지 할 거라서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디딤돌 기본을 풀었다가 정답률이 높아서 센을 풀렸어요. 그런데 정답률이 80% 이상 나오는데 센으로 가야 할지 개념을 더 할 수 있는 기본 응용으로 풀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디딤돌 기본이랑 센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어차피 센도 디딤돌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난이도고요. 디딤돌 기본을 했으면 초2이면 사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기본 응용 안 하고 차라리 사고력 문제집 더 하면서 교과에 있어서는 기본 정도만 해도 되고요. 더 한다고 해봐야 응용 정도 더 해볼 수 있는 기본 응용까지인데, 사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늘 아까 얘기하지만 교과 내용을 가지고 응용이나 심화하는 걸 너무 시간 많이 안 뺐으면 좋겠다. 그건 아이가 머리가 어느 정도 커야 조건도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했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교과는 개념서 한 권, 연산 한 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사고력들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굳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 쌤보다는 기본 응용이 나올 것 같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둘째가 있어서 엄마가 책을 못 읽어주고 있어요. 혼자서도 주말에 몇 시간이고 책을 읽는 아이인데 제가 같이 읽어주거나 책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일주일에 3일 독해 문제집, 하루에 한 장씩 퀴즈 신문 정도만 같이 하고 있어요. 학부모님, 독해 문제집을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독해 문제집을 같이 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책을 읽어주세요. 네? 독해 문제집을 같이 봐줄 시간이 있으시면 차라리 그 시간에 독해 문제집을 빼버리거나 혼자 하게 하고요. 학부모님이 그 시간에 책을 읽어주세요. 학부모님이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진짜 목소리를 읽어주셔야 돼요. 잠자리 독서 하셔야 돼요. 진짜로. 독해 문제집 봐줄 시간이 있는데, 그쵸? 그걸 안 봐주더라도 그 시간에 퀴즈 신문을 안 봐주더라도 퀴즈 신문 당연히 봐주는 거 좋죠. 근데 잠자리 독서는 매일 안 해도 되니까, 월수금이어도 좋으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험만 치면 꼭 틀려요. 아는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는 집중력이 끝나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부모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만 보면 자꾸 실수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스타일은 시험지 형태로 시간 내로 집중력 있게 푸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지 형태로 시간 내로 푸는 연습. 그런데 이렇게 듣는 순간 궁금하겠죠.
아니 대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번 로선의 집 교육수 공구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의대생의 초등비밀과에 그 방법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어차피 학부모님들이 제 책을 구매해 주실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책 보고 말씀드릴게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학부모님들 놀랍게도 지금 질문하시는 것들이 제 책에 다 나왔습니다. 다, 전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챕터 3번 초등 과목별 공부 로드맵 총정리해서 143페이지에 나옵니다. 봐보세요. 시험만 보면 실수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나옵니다. 시험만 보면 실수하는 아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학부모님 적어주세요. 단원평가 형태의 문제집 꼭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학기 중에 초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6학년이든 초등학교 단원평가 형태 문제집을 가지고 4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시간 내로 푸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다. 특히 수학. 그게 대표적으로 천재교육출판사에서 나온 수학 단원평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 단원평가. 그리고 EBS에서 나온 EBS 만점왕 단원평가. EBS 만점왕 단원평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가지고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하면 EBS 만점왕 단원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나오는 교재라서요.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하면 천재교육에서 나온 수학 단원평가라는 책으로 학부모님들이 꼭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보지 않더라도 한 단원이 끝나면 이 문제집을 가지고 40분 시간을 주고 집중해서 20문제를 풀어내는 그 실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평상시에 시간 내로 푸는 경험을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긴장하고 시간 제한 때문에 떨리고 그래가지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로 푸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기초적인 글쓰기 교재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은경 선생님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추천해드렸고요. 잠자리 독서 시간에 딴짓하는 아이는 아이한테 역할을 좀 주세요. 역할.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래주셨는데 저희 엄마 이야기가 나와서 학부모님들 저희 엄마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엄마를 불러달라. 근데 불러주는 대신 제가 책에 적어주었습니다. 이 책이 그만큼 되게 가치가 있는 게 봐봐요 학부모님. 아이 챕터 자체가 챕터 5번 내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박. 그쵸? 임민찬 작가의 부모님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지방 비학군지에서 임민찬 작가에게 뭘 해줬을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자리 독서에서 저한테 역할을 부여해 주셨던 거였어요. 역할. 저도 집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역할을 주셨습니다. 남자 주인공 파트를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는 집중을 잘 안 했지만 저한테 역할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걸 놓치기 싫어서라도 더 집중하고 내 파트가 나오면 열심히 읽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영어 단어가 중요하냐고요? 영어 단어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 좀 외워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단어를 안 외워도 그만이지만 외워도 상관이 없고 단어 공부는 중요하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정도부터 제가 추천하는 저기 영어 단어장이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180분 넘게 와 있으시는데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원래 책 구매 잘 안 하신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책 보실 거잖아요. 그쵸? 챕터 3번에 영어 파트가 나옵니다. 영어 파트를 보면 단어장 제가 추천하는 게 있거든요. 능률 복화 그리고 워드 마스터입니다. 저는 학부모님 영어 단어장이라고 하면 초등에서만 끝나는 단어장이 아니라 초등, 중등, 고등이 하나의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장이 좀 더 아이들이
각각의 시기별로 익혀둬야 될 단어들을 잘 나눠주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능률국가랑 워드마스터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사실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단어를 안 외워도 그만입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는 외우면 좋겠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도 하루에 몇 개씩 하면서 습관 정도는 만들어 두셔도 좋겠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잠자리 독서는 몇 살까지 해줘야 하냐면 초등학교 최소한 3학년. 그리고 잠자리 독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도 적어주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만 되더라도 읽기 독립을 시작합니다. 읽기 독립, 그쵸? 아이가 엄마가 읽어주려고 해도 혼자 읽는다 그러고요. 엄마는 아직 왼쪽 페이지를 읽어주고 있는데 아이가 어느새 오른쪽까지 읽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고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면 이제는 잠자리 독서를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 아이가 혼자서 읽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 독서를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요. 혼자서 읽기 독립이라고 해봤자 100페이지, 15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챕터 6개, 7개짜리 긴 책을 읽습니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길어야 40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는요, 이제는 책 권수를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도 중요합니다. 정독. 긴 호흡의 책을 읽어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요. 학부모님, 우리 아이들 글밥 늘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잠자리 독서입니다. 저희 엄마는요, 제가 챕터 5번에도 적어주었지만 저희 엄마는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보다 일부러 한두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보셨습니다. 읽어주셨어요. 저한테. 왜? 정도. 긴 호흡의 책을 연습을 시켜주신 거예요. 학부모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는요, 하루에 한 챕터 안 끝나도 됩니다. 잠자리 독서를 할 때는 하루에 한 책이 안 끝나도 돼요. 챕터 6개짜리를 읽으면서 챕터 1개를 하루에 읽어줘도 된다고요. 하루에 한 챕터씩 해서 일주일 동안 한 권만 읽어도 된다고요. 권수를 더 이상 따질 게 아닙니다. 잠자리 독서 때. 초등 저학년 때부터는. 아이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 한두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정하셔서 그 책을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독서 수준을 높여주고 글밥을 늘려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계속 많이 있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라이브는 저장된다고 들었고요. 도서관에 있는 아무 책이나 읽어줘도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책의 종류를 따지기보다는 다양한 책들 읽어주는 게 좋겠고, 특히 모든 책을 다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많이 읽어주시고, 어쨌든 독서라는 개념이요, 글밥 책들이 무조건일까요? 만화가 들어간 호기심 또는 과학책 등을 보는데 이것도 독서로 책 본다고 생각해야 될지. 사실은 이 만화가 들어간 책들도 당연히 어릴 때는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잠자리 독서 시간에 줄글 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글밥 책을. 아이가 혼자 읽을 때는 만화책을 읽더라도 글밥 책을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독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나와 있어요. 이번에 그 로산의 집 교육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로산의 집 공부를 통해서 제가 교육서를 3권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그게 남인의 교수님이 독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궁금하신 분들은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그리고 제 책 의대생의 초등비밀과에 그렇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책도 한 권 더 샀고요.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도 샀고,
최민준의 아들 코칭 100권까지 이렇게 3권을 이번에 로사네지 교육소 공부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8살 남자아이입니다. 한 번 읽은 책은 재미없다고 안 봐요. 그러면 책을 사지 않아야죠. 책을 사지 않아야죠. 너무 많이 사줄 필요는 없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한 번 읽은 책은 저 안 봤어요. 결말을 아는 상태로 보는 걸 안 좋아해서. 그런 아이라면 차라리 대여를 하거나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죠. 유튜브가 메인인 학습 만화를 봐도 괜찮을까요? 좋진 않겠죠? 왜냐면 자꾸 유튜브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유튜브를 보는 것 자체가 안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애교 박사는 흔한남매 같은 유튜브가 메인인 건 웬만하면 안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근데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영상에 대한 통제는 잘 해주셔야겠죠. 그것만 해주실 수 있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유튜브 영상 통제를 못 해줄 것 같으면 보여주지 마시고요. 유튜브 관리 잘 하실 수 있으면 애교 박사는 흔한남매도 괜찮겠죠? 해외에 살고 있는 7살인데 초4 때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책을 의대생의 초등 비밀과외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정 과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7살인데 초4까지면 거의 4년, 5년 너무 긴 기간이라서 제가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 책 잘 읽고 있다고 제가 댓글 조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 책을 보고 어떤 분이 책이 유용해요. 고민이 생길 때마다 딱딱 찾아보기 쉽게 쓰여 있어요. 요즘 제일 자주 펼쳐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국어 맞춤법을 잘 못하는데 잘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나 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글쓰기는 하는데 맞춤법 교정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 맞춤법 저 꼭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 맞춤법 신경 좀 써주세요, 진짜. 왜냐면 제가 초등 고학년인데도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것들 안 되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안 되는 아이들이.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부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하면서 민찬아 너 이거 틀렸어 그거 되게 아이들 싫어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맞춤법 교재가 있는데 다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제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책이 진짜 다 나와 있습니다. 책 이야기 그만하라고요? 아닙니다. 책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책 2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학부모님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 기적특강 시리즈 중에서 이 2권입니다. 저학년이면 아래에 있는 거, 고학년이면 위에 있는 거 2권 다 저학년이 보셔도 되고요. 이거 한번 캡처 좀 해두세요. 캡처하고 있으시죠?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라방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신데 170명이나 아직도 있으신데 저도 한번 캡처해 주실래요? 그럼 오늘 봤다고 인증을 한번 해주세요. 캡처하고 있으시죠? 하셨나요? 이 라방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거 흔한 기회 아닙니다, 부모님. 하나만 더. 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만 더 답변해 드릴게요. 보드게임이나 바둑이 사고력이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메인이면 사고력 문제집을 풀리는 게 제일 빠르겠죠? 보드게임이나 바둑은 글쎄요. 마케팅적으로는 보드게임이나 바둑이나 사고력이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수학 관련된 보드게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둑은 글쎄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관련된 보드게임들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고력이 도움 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영어 영상 하루에 몇 분 정도 노출이 적당할까요? 한 20분? 길어야 30분? 너무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서가 저는 메인 어쨌든
책으로 보는 게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영상은 길어야 한 20분, 30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이상으로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티니핑을 좋아하는데 영어 영상 노출해줘도 될까요? 티니핑 좋아하면 노출해줘도 되죠. 구구단을 어려워해서 외우길 어려워해서 외우지 않고 계속 더해서 계산합니다. 학부모님 이거 어려워해도요 하는 게 수학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공부도 이거 어렵다고 해서 안 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워해도 당연히 어렵죠. 외우는 게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려워도 하는 게 공부입니다. 구구단에 계속 더해서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렵다고. 그게 더 시간 잡아먹는 거잖아요. 9 곱하기 9를 다 9씩 더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외워야죠. 근데 유독 구구단을 외우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걸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외우게 하셔라. 근데 좀 더 자연스럽게 외우게 하고 싶으면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힘든 아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우민이 아이님은 우리 아이가 덧셈은 익숙한 거잖아요. 그쵸? 덧셈은 익숙한데 구구단을 어려워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이겁니다. 얼른 캡처해주세요. 기적특강 시리즈 중에서 구구단의 원리를 되게 자세히 설명해둔 책이거든요. 제 과외 학생들한테도 요즘 추천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제가 과외할 때도 사용했던 책이고요. 기적특강 툭 치면 바로 나오는 구구단인데 이게 구성이 되게 재밌게 되어 있고 구구단 외우기 힘들면 구구단에 단계적으로 접하게 하게끔 되게 좋습니다. 연산 문제집 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시켜보세요. 한두 달 정도. 찍으셨죠? 이거 정말 저만 알고 있는 꿀팁입니다. 책 추천은 진짜 과외를 해봐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손가락으로 연산을 하는데 교구를 옆에 두고 연산 문제집 풀어도 괜찮을까요? 그쵸,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교구로 활용을 하되 어쨌든 교구도 결국에는 떼야 되는데 손가락보다는 일단 교구로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1학년 동화책을 읽고 있는데 저학년이 읽는 글밥책으로 좀 더 많은 책으로 언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넘어가세요. 언제? 잠자리 독서 때. 현재 동화책 읽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건 혼자 읽게 이제는 하시고요. 저학년이 읽는 글밥책은 이제 엄마가 읽어주세요. 아이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 한두 단계도 높여서 읽어주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저기 로산의 집 채널에서 일주일인가? 뒤에 그 귀룡소에서 나온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 베스트 책들 공부하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바로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중학년들 읽기 좋은 글밥이 좀 더 많아지는 책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잠자리 독서 시간에 직접 읽어주셔라.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넘어간다는 게 뭡니까?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혼자 그걸 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잠자리 독서 때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질문이 많아서 제가 겹치는 것들은 빼고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들도 좀 잠시만요. 일단 제가 좀 답변을 최대한 해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연산 문제집을 몇 번 풀렸어요. 교과 과정에도 나오는 여러 방법으로 수의 연산을 생각하는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가 수에 대해 유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산을 하면 할수록 답을 내야 하니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산 문제집에서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나중에 연산을 할 때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써먹으라는 이야기지 그거 다양한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돼서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산은 나중에 자기가 잘하는 방법 하나로 쓰는 거예요. 응? 자기가 잘하는 방법 한 가지로 쓰는 거라고요. 그게 연산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 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지만
수학적인 사고력을, 유연성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연산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연산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거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창의 사고력 팩토 같은 사고력 문제집들은 꾸준히 풀려보시면 좋겠다. 꾸준히 풀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저기 대표적인 질문들만 제가 보이는 것들 위주로 좀 할게요. 아쉬운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쉬운 분들은 또 오늘 라이브 방송 올라가고 좋았다고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이민찬 작가님 좋았어요. 라고 많이 해주시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겠죠. 그리고 라방 끝나고 이 책에 대해서도 많이 팔리게 되고 하면 더 좋겠죠. 초등학교 2학년 사립초에서 주 6회 수업하고 있는데 영어 주 2회 꼭 필요할까요? 사실 사립초를 다니면 이미 학교에서 영어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2회 뭐 더 하기보다는 집에서 원서 좀 읽히시고 영상 좀 노출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초등학교 1학년 원서라고 하면 ORT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ORT. 그 다음에 질문이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산, 암산 꾸준히 하는 게 나중에 도움 되나요? 1년 하고 쉬고 있거든요. 1년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한 몇 개월은 더 시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산, 암산이 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히 한 친구들은 암산을 빠르게 할 수 있더라고요. 암산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꾸준히. 그리고 독서는 매일 한 권씩 제가 읽어주는데 혼자는 절대 안 읽으려고 하네요. 제가 계속 읽어줘도 되나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주는데 좀 더 단계를 낮춰서 혼자서도 좀 읽으면 좋을 텐데, 그쵸? 왜냐면 어쨌든 결국에는 잠자리 독서도 잠자리 독서지만 혼자서도 읽어야 하니까 아이의 관심사를 찾아주세요. 관심사.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을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잘 알 거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무조건 필독서라고 해서 들이미는 것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으로 읽어주는 책은 저는 독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독서의 목적을 텍스트로 문자로 접하는 게 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영상으로 접하는 순간 그건 완전한 독서의 본질과는 벗어난 거겠죠. 눈으로 읽으면서 독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영상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독서의 메인은 아니니까 뭐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로 메인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린이 과학 동화는 7살한테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수학 동화, 과학 동화는 7살? 그러니까 직접 한번 서점에 가서 한번 학부모님이 봐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독서평설 첫걸음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독서평설 첫걸음. 그 책은 7살부터 초3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7살이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책 읽기가 전부냐고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책 읽기와 함께 한자 공부. 한자를 베이스로 한 어휘 문제집을 풀리면서 한자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잠자리 독서하는 시간은 최소한 그래도 한 20분에서 30분은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학학원 2개는 필요 없겠. 예비 초등인데 학원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데 수학학원 2개는 아니죠. 아닙니다. 2개는 진짜 아니고요. 사고력 수학하면 학부모님 예비 초등이라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화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필즈 다니고 있으면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는 사고력에 집중하시면 돼요. 2개 하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 책이랑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못 읽는 단계의 책을 잠자리 독서를 읽어주니까 아이도 저도 만족스러워하고
시리즈물이면 아이가 스스로 도전해보려고도 한대요. 봐봐요, 학부모님. 들으셨죠? 이렇다니까요. 아이가 혼자서 못 읽는 단계의 책을 잠자리 독서를 읽어줬더니 서로 만족한다고요. 꼭 실천해보기. 약속. 진짜 그쵸? 맞아요. 한 번 읽어주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리긴 해도 그게 맞다고요. 잠자리 독서 때 권수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이래요. 작가님 책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잠자리 독서로 혼자 읽어요. 아, 좋습니다. 제 책도 혼자 읽을 정도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너무 좋고요. 자, 그래서 사고력 수학학원을 못 다니는 여건이면 집에서 팩토 풀고 있으면 그쵸? 교구 갖고 팩토 하면 되죠. 그리고 사고력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팩토를 넣기보다는 차라리 도형 문제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 오늘 제가 질문 못 드린 게 거의 한 20개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한 시간이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여기 나왔으니까 제 인스타그램 한번 보여드리면, 제 계정 다 팔로우하고 있으시죠? 혹시 제 계정도 모르고 1시간 동안 잘 들으셨다면 이따가 끝나고 제 계정도 팔로우 하시면 제가 평소에도 라이브 방송 또 하고 있을 테니까 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디컬쌤이라는 계정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님, 잠깐 나가기 전에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30초만. 로선의 집 채널에서 의대생의 초등비밀과외라는 책을 교육서 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이전 책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책과 내용이 5%밖에 겹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이 책은요. 그 책과의 차이점은 이 책에는 유초등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들. 실제로 여러분, 저를 봤더니 저 부모님은 어떻게 임민찬 작가를 교육시켰을까? 그게 나와 있습니다. 챕터 5번에 엄마랑 아빠가 제가 초등학교 때 해주셨던 것들, 그리고 학부모님, 제가 초등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챕터 6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봐봐요. 짠! 초등 아이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것, 대박. 이런 거 나와 있는 자녀 교육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초등 과목별로 상세한 로드맵 총정리까지 정말 제가 꾹꾹 눌러 담은 책이고요. 의대 로드맵이나 의대 입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 5세, 6세, 7세여도 정말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예비 초등 파트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꼭 이번 로산의 집 교육서 공부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요. 학부모님 특별하게 제가 이번 로산의 집에서 구매를 하시면 우리 초등 아이들이 직접 익힐 수 있는 공부 습관 5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자료도 준비했고요.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초등 아이들 습관 만들라고 공부 습관 5가지 자료까지 이번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기간 내로 꼭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오늘 어때요, 학부모님? 즐거운 도움이 되셨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라이브 방송을 저장해둘 테니까 댓글로 오늘 라이브 방송 너무 좋았다. 임민찬 작가님 또 다음에 불러달라. 의대생의 초등 비밀과외 꼭 읽어봐야겠다. 너무나 오늘 좋았다.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많은 입소문,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도 또 건강하게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1시간 동안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항상 우리 아이들과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찬 작가였습니다. 안녕. 안녕. 네네. 안녕.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저장해 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